아, 오늘은 제가 눈을 떠서 고발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또.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법의 상식은요, 우리가 쪼개기라 그러죠. 이번에도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그 쪼개기도 쪼개기지만 같은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올려주는데 다른 건 못합니다. 명예훼손이죠. 이 부분은 또 구미경찰서겠네요. 근데 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08 재판을 열으셨는데요. 저는 경찰이 안 하고 검찰이 안 해서 제가 여기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알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눈을 떠서 고발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또.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법의 상식은요, 우리가 쪼개기라 그러죠. 이번에도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그 쪼개기도 쪼개기지만 같은 내용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발을 올려주는데 다른 건 못합니다. 명예훼손이죠. 이 부분은 또 구미경찰서겠네요. 근데 검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908 재판을 열으셨는데요. 저는 경찰이 안 하고 검찰이 안 해서 제가 여기에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알리는 일이 아닙니까? 저를 상습적으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그자는 아마 세상을 다시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지만 전부 다 기록과 증언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때 부산에 갔는가요? 그 전날 기자들이 내가 고소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모 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소를 하러 왔다 하더라고요. 얼토당토 없어서 제가 갔습니다. 여행사님이 계시죠. 여행사님 저 딸 잘 있습니다. 아시죠? 그때 여행사님과 순경 하나가 있었죠. 참 그 순경도 참 답답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이라는 그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상해만 상해지 사실 명예가 뭐 훼손되고 난 그런 걸 몰랐거든요. 쭉 얘기를 하는데 14가지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글을 써놓는 거예요. 근데 그놈을 지칭한 게 없어요. 제가 복합적으로 다른 건이 있었거든요. 이놈이 도둑질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 사장을 만나보겠다. 그 다음 얘기죠. 그 다음에. 그거를 고소했다는 걸 알고 내가 이놈을 꾸짖는다고 이제 글을 썼으니까요. 제3자 명예훼손도 모르고 그거 다 합쳐서 저거 사장 만난다 하는 것까지 명예가 훼손당했다. 원래 내가 신문 하던 애가 아니었습니다. 군 다니다가 요즘에 신문 언론고시초 그렇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하고 여행사님 기억나시죠? 그리고 순경도 기억나시죠? 전문 자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전부 다 못 믿겠다면 거짓말 탐지기부터 해서 여럿 해야 되죠. 하지만 여행사님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고소가 안 돼요. 저보고 무고로 고소를 하라 하더라고요. 같이 안아서 어린아도 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경북 IT 박명수 대표를 만났습니다. 용서해 주려고요. 그리고 다른 기자들 몇 분을 만났죠.
그 사안은 모두가 아는 사안이었습니다. 미디어 디펜스부터 해서 언론사 4군데에서 그 정원으로 기록을 남겨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익적 그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거였고 그렇다 하면서 정원을 써줬어요. 저도. 이 사안은 없어지죠. 근데 신문 기사가 바로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신문 기사는 올리면 안 내립니다. 쪽팔리게. 그 신문사에 기사가 내려갈 일이 없어요. 내려갔더라고요. 광고가 들어갔더라고요. 예. 뭐 오비락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오늘 고발장의 얘기에 보면 뭐 그런 일이 절대 없고 그 기사에 뭐 내가 뭐 80, 70% 이상이 옛날 거 맞잖아. 옛날 기사. 하여튼 간에 그렇게 되는데 며칠 있다가 무혐의라고 이제 뚝 날아왔더라고요. 당연히 무혐의죠. 혐의점이 없죠. 근데 그 무혐의가 있기 전에 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형사님들 그죠? 이 사건하고 몇 개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저를 좀 끌끌어하는 부분이 있겠죠. 바로 이 사건은 모대학 교수의 그 모대학 교수를 음해하기 위한 부분이다. 거기에 연루가 되는 공모자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정은 있죠. 뭐 그분들은 뭐 죄가 없습니다. 저 기레가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가도 남자는 남자 모습 한대 하나? 이미 다 정은 다 받았다. 그쪽에. 그 옛날 내 형님도 있고 이래갖고 정은 다 받았는데 그리고 니 뭐 있는지 다 알아 내가. 하여튼 그래서 오픈북 시험이 있었습니다. 돈도 오가지도 않았어요.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뭐 사실 뭐 화가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과거에 내가 그 오픈북 시험을 보면서 교수한테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양심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더들썩하게 밑줄을 하고 이랬습니다. 아무런 언론사에서도 그 기사를 내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한 명 받아준다는데 바로 이자였습니다. 이 일은 뭐 구미시 기자들은 다 아는 일이죠. 그리고 기사가 올라가고 기사가 내려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저 기자들 몇 명 있다가 참 저 새끼 저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해졌는데 덜컥 겁이 났겠죠. 뭐 제 선배 한 분도 정을 해주실 겁니다. 근데 대학에서 광고가 나오고 그렇게 나갔다. 근데 왜 날 고발했죠? 뭐가 겁이 나서? 자,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런 애들이야 뭐 고발당하면 뭐 겁이 나갖고 가는 줄 몰라도 우리는 뭐 정의를 위해서라고 목이 달아나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혐의가 아는데 둘 다 무혐의예요. 구미는 둘 다 무혐의가 많습니다. 구미 전 시장도 사건도 무혐의고 이번 구미 시장도 그렇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영장을 쳤으니까 검찰청에도 문제가 뭐 영장을 받았으니까 그죠? 뭐 책임이야 뭐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영장을 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장을 쳤어요, 상하탑에. 근데 주장한 내용하고 전혀 다르니까 놀라는 거죠. 이제 뭐 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대학도 그냥 대학입니까? 거기도? 교수는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쟤는 모릅니다. 뭐 받아 쓰는 아가 뭐 압니까? 그때 이제 제가 어제도 언급했다시피 그 기소를 확정짓기 위해서 범죄를 합니다. 뭐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그 범죄를 했는 거 처벌 안 받을 겁니다.
누가 만약을 했든지 시켰던 그런 상황도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확실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 상황 찰나를 내가 알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 경찰에게요. 절대 안 된다. 사람을 그래 해하기 위해서 또다시 범죄를 하고 그것을 묵인하는 경찰과 검찰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 4명한테 전화를 했고 어제도 들었는데 그대로 저는 공cep을 했죠. 근데 그대로 깡그리 무시되고 그것은 증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랬나? 하여튼 그리고 난 후에 가는 과정에 경찰관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이 바뀌는데 내게 송치가 됐대요. 귀가 안 차죠. 도로접도구역 내 불법 건축물에 있는 사촌 동생의 형이죠. 과장으로 와서 저를 잘 모르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올렸는 내용은 앞에 미리 무혐의 받았던 거고 그 앞에 무혐의는 내가 공익 제보해서 이 기레기의 범죄를 경찰관에게 알려준 거 아닙니까? 같이 수사했는 거죠. 카톡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기자도 당했는 것더라. 왜? 얘가 여기 있기 전에 딴 데 있었는데 선거철이었어요. 그때도 어느 군수에게 군수 입장에서 기사를 썼는데 자기 선배 위에 상관에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정반대로 기사를 써서 엿먹였는 거죠. 기자들은 화가 납니다. 전화로 뭐라 하니까 옆에 형수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뭐라 하니까 선배 부부를 둘 다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합의금을 5천만 원인가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 정을 한다 그래서 내가 경찰관한테 얘기를 하고 경찰관이 거기에 그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고 그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라면 형사님도 같이 그 명예훼손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 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얘가 깜짝 놀라겠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기소가 됐다 하길래 가짠죠. 근데 이제 그 여자 형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형사님 기억나시죠? 그 14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사님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라 하면서 저한테 그 메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형사님 다 확인하신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내가 취재한 영상을 가지고 지가 갖고 가갖고 지 기사인 것처럼 해가 수십만 부의 조회수를 올렸는 그것도 내 건다고 내가 얘기하니까 그 내용 얘기해갖고 제가 경찰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형사님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암만 과장이 바뀌더라도 과장이 시켰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감사 거기 다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범죄했는 경찰들도 집어넣어야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라고 팀장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끝났잖아요. 끝났고 말았는데 제가 검찰에 그건 경찰청 차장과 경찰청 특수별수사본부에 같은 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시청에서도 말을 못할 겁니다. 아마 검사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관을 잡아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제가 제보를 넣었습니다. 거기에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대 범죄는 뭡니까? 여기는 가장급 이상이죠. 제가 가장 서장 청문관 누구 안 맞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범죄 당했는 겁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모대학 교수 사건은 다시 재수사해야 되겠는 거 맞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2년 3년간 계속 저를 그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엮어서 명예훼손을 넣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여기도 나왔다시피 저 벌금 400만원 300만원 맞았습니다. 주시니까 받아야 되죠. 고소를 안 했습니다.
증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증거는 이미 다 줬는데 그게 그 증거가 전부 다 경찰 손에 다시 내려옵니다. 이 경찰들한테요. 그로부터 보복 문제가 계속 가해지는 겁니다. 그 수사관 어디 갔습니까? 하니까 딴 데 갔대요. 검사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제가 당시 수사관 다른 수사관한테도 하나 더 넣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서 2개 빼고요. 검찰 거. 제가 알기로는 수사관들하고 경찰들하고 그런 제보를 받고 묵살하거나 그 정보를 빼서 저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허위로 조작한다거나 이럴 때에는 대통령도 무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검사님은 참으로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각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선고에 어떻게 됐느냐. 위정을 했죠. 이 기레기는 보란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매일신문에 전화가 걸려와서 거기 담당 자기 위에 본부장님에서 야 네가 이거 맡아가 해라 그렇게 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기레기 내가 얘기 한번 해줄까. 그분이 너 키워주고 그거 모셨잖아 그죠? 그분 돌아가신 거 알지? 너 많이 가슴 아팠겠다. 너의 평생恩인이신데. 근데 그분이 나에게 증언을 하셨다. 너 거짓말이라고. 이제 어떡할 거냐? 지금의 네가 사람 구실하게 돌아다니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상대로 해서 계속 거짓말을 할 거냐? 너 성주 있었지? 지금 왜 가니고? 거기 누구 동네인 줄 아냐? 너 돈말이다 그거. 정치인들 누구들 그 돈 그 있잖아. 만약에 그랬다면 너 큰일 나는 일인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7천만 원을 받고 기사 6건에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낸 고소를 했잖아. 네 영상이 네 녹음에 있다. 너 임마 홍보실에서 너 나한테 욕할 때 있잖아. 겁이 들려 하다가 욕할 때 내가 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나? 그 녹화 다 했는데 들려주래. 너 그 매일신문에도 큰일 나는 일이다. 그 스토리텔링으로 하는데 몫을 바꿔서 기사 6건에 7천만 원인데 너거는 그래 매일 받는다고 네가 증언을 하더라. 네 그 증언만으로 임마 너 신문사 명예가 떨어져 임마. 아이고 그러냐. 왜? 너 요새 너거 주최해갖고 뭐 또 그 보조금 받는 대회 있잖아. 그것도 한 군데 그 내 동생이 돼. 그리고 한번 보자. 검사님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 명예훼손을 하든 뭐 뭘 하든지 다 받겠습니다. 근데 검사님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먼저 제보를 했는데 이놈을 안 잡아가고 무혐의 줬다가 저를 거른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 저는 검찰청에도 또 줬죠. 이거는 맹맹백백하게 공익이니까 밝혀야 된다고 밝혔는데 저를 또 이렇게 만듭니다. 검사님 오시기 전입니다. 3년간 같은 내용으로 뽀까뽀까 이렇게 올리는데 말입니다. 이놈은 위증했습니다. 아, 돌아가신 분이 말씀하셔서 소용이 없으시다고요. 그에게 부탁하고 그와 같이 움직인 애들이 증언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찰관들은 저를 조사한 경찰관들 한 3년간 있었죠. 그 과정에 많은 통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경찰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수는 한 딸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딸아이는 제 딸아이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시면 이미 무혐의난 예전 기사가 80% 넘습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내용이 안 되는 그 기사를 썼습니다. 마침 광고를 받았겠군요. 그럼 그 매일신문사에, 그 신문사에 광고 들어가서 광고 지급이 얘한테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갖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사님, 저를 조사를 안 하시고 고공판으로 올리셨기에 저는 이렇게 잠시 말씀을 올립니다. 검사님의 어머니가 있고 검사님의 따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게 되더라고요. 이놈이 허위정을 했습니다. 허위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위정을 한 거는 징역 1년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범죄를 가리고자 이렇게 해와서 계속적인 보복 범죄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이 친구는 기자가 아닙니다.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면 쥐를 키워서 같은 회사에서 밥 먹고 살으라고 했는데 왜 괜찮으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의 정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명예훼손을 하면서 지가 바르고 정직하다고, 진짜 바르고 정직한 놈은 이렇게 안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도 고발해갖고 너 그것은 창피당하고 나갔잖아. 자, 한번 보자. 야 이놈아, 교수가 뭐 부정시험 했... 너 선배 기자가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다음 니가 가가 땡깡 적있는 거 있지? 너 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성주하고 미국에 가서 있으면서 내가 모르는 사람 있는가? 근데 경찰들 말이다. 일부 몇 명 빼고 있잖아. 나머지는 다 공명정대한 분들이지. 너 개원이 거기 있었잖아. 그죠? 근데 내가 모르는 경찰 있겠나? 나이 좀 든 사람들한테. 그지? 적어도 여러분, 성주, 칠곡, 고령, 구미, 김천, 상주를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KBS, MBC, 뭐 CNN이 와도 저는 여기서는 정보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보복을 하기 위한 뭐 얘를 뭐 내가 얘를 모욕 주기, 얘를 왜 모욕 주기 위해습니까? 그리고 얘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3년간 이렇게 고소를 수없이 당하고, 이놈이 그냥 하는 걸 그대로 벌금 맞아주고 이런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사님 계시기 전에 얘기인데 말입니다. 금사님이 이 정도로 파악하신 것만 하더라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금사님, 누가 기자 같습니까? 이제껏 한 번도 고소를 안 했고 그냥 용서해주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왜냐? 이 경찰이 수십 명이 다칩니다. 이 사건만 해도 경찰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 알고 있었다고 몰랐다고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같이 얘기하는 내용을 정을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높은 고위직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죠. 사촌형, 당신 일 너무 크게 왔어요. 아참 여러분, 그 도로접두 의혹 내 불법 건축물은 포장마차도 못합니다.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겼죠. 그 78군데, 87군데의 가센터가 있습니다. 김천에는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그 남의 집에 살기 때문에 그 함부로 뭐 고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 해원사 중에 한 군데는 도로접두구역 내에 그 삼거리에 큰 그 정비공장 같은 그런 가센터를 짓고요. 불법입니다. 감리를 자기 와이프가 봤죠. 아 그래 뭐 아니든 말든 그 설계 사무실에 설계했던 분들도 정언을 했다 벌써 3년 전에.
그때 이제 공무원을 코를 걸었는 모양입니다, 우리끼리. 그래서 그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 선거도 나가죠. 지금 김천희 후보 그거가요, 그 야들 모임의 총무인데 그놈도 나 보지도 못하면서 이놈의 새끼 이제 자기 엄마하고 같이 활동하는 내가 그때 민주당이 적폐청산위원장 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하다가 어린아가 나 고소했다 하길래 또 거의 총무던데 지금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시장 후보로 나가요. 그 회장이 그 사촌 동생인데 수해가 오는 그때 남들은 진짜 막 허겁지겁하고 있는데 기회다 해서 한 통 더 짓습니다. 피해 복구를 하면서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돈을 타내려고 올렸죠. 그래 나중에 100만원, 그 100만원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공전자 기록 등 불실기재는 공문서 둘째치고 바로 경찰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민간경찰입니다. 김천시청이나 어느 시청이나 어느 면부나 다 있습니다. 특별 사법권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철거해야 됨에도 망정하고 10년간 비호해 줍니다. 돈까지 주면서요. 한 해에 2억이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81국 군대 영세업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 더 얘기 드릴까요? 그때 수해가 와서 한 군데는 말 그대로 수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면서 조금 증축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대로 뜯겨 나갑니다. 사촌 형이 그때 또 그쪽 서에 있었죠. 그 사촌 형이라는 분, 그 순경이가 경쟁일 때 외관에 있었죠. 선배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저 알죠? 그때 이제 구미경찰서에는 과가 2개가 있습니다. 수사과가요. 지금도 저 참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바로 다른 수사과장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 그 수사과장님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고발이랍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촌 동생과 그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했는 거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특별수사본부의 부분, 우리나라는 경찰 넘버 2입니까 3입니까? 경찰청 차장부터 해서 제가 그때 그 경찰들은 참 그래도 경찰이었는데 참 그 시기에 음주교통사고,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도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촌형의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부하직원인가 그랬는 모양이죠. 그 고위 간부도 있다는데 그 수사를 구미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야, 근데 참나 바보네. 나는 이렇게 나쁜 짓 했는지 모르고 내가 조금 일도 좀 봐줬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되돌려 놓으세요. 나쁜 놈은 잡아가고. 그리고 교수 따님, 여러분들 그 경찰관분들이나 야 이놈아 너 딸 없냐? 참 이놈 상을 받아서 시원찮은데 이런 얘기를 하더만요. 전범경찰수사 검찰수사관이 그건 거고 이건 이겁니다. 뭐가요? 왜 이거 불법인데 이거는 그 100만원도 국고횡령입니다. 그것도 내가 가르쳐 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글 조문만 보고 말입니다. 근데 수사관님 그 명예훼손 아니잖아요. 공소장이 다르잖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비방을 내가 다 알아갖고 내가 먼저 제보하고 내가 이런 범죄가 있으니까 보라고 했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그리고 요번에 제가 그거 했습니다. 딱 한 번 제가 존경하는 양사님 계시는데 영상 진술을 받았어요. 내가 아는 요건 다 있습니다. 야 이 개새끼 누구야 왜 주의를 끄는데 검사님 거 그대로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만큼 왔으니까 3년, 4년 동안 기록이 있고, 많은 분들이 보셨고, 그리고 또 저 인맥 좋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훼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징역을 가서 한 20년 살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레기 네 말이다. 아, 너 매일신문에서 6건 쓰고 7천만 원 받는 거 스토리텔링 하는 거 너 계속 그거 본다 그래. 너건 그래 받는다고 네가 증언했는데 네가 고발하네. 근데 내가 그거 취재 한번 해봐? 매일신문 보조금하고 이런 거 6군데? 마, 잘 들어라.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전부 다 내 동네 붙어 나갔고 100명을 갖다 대도 수십 년 산 내만큼 알겠냐? 네가 어느 술집에 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아는데. 너 성주에 가고 싶어 가는 줄 알지? 다 가게 돼 있다. 지금 어디 있냐? 외관 있지? 네가 다니는 어디 전부 다 내가 밟던 길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된다 야야. 근데 너 어떡할 건데? 그분이 거짓말 하셨냐? 경찰들도 말이다 하나? 내가 가르쳐 줄게. 기래가. 사건 조사는 한 명 받잖아. 그 과에 몇 명이고 의사? 근데 난 3년 동안 어떻게 됐냐? 네 건 갖고 몇 명 그랬지 그지? 그 중에 나한테 형제 같은 사람 없었겠고 피주 같은 사람 없었겠냐? 그리고 네 금호시장 알지? 내가 거 있었잖아.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사건 조작 있었죠. 대학 교수 사건 그때 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사청탁 뇌물수수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것은 검찰에도 관계가 있고 깊숙이 상기된 수사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혼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든 100명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실이 중요한 겁니다. 예, 기력이 맞습니다. 예. 최보건입니다.